안녕하세요. 가장 쉽게 설명해주는 남자, 가심남입니다. 오늘부터 공정 설비 엔지니어가 현업에서 맞닥뜨리는 부서들에 대해서 하나씩 소개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하는데요. 이 부서들이 대략적으로 어떤 업무를 수행하고 공정 설비 엔지니어들에게 어떤 영향력을 끼치는지 알아가며 현업에서 엔지니어들이 하게 되는 업무들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여러분들이 감을 익히게 하고자 합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도 특히나 설비 엔지니어와 많이 맞닥뜨리는 부서인데요. 안전부서입니다. 사진을 보시면 CR 내에서 조금 특이한 색깔의 방진복을 입고 돌아다니시는 분이 계신데요. 안전 관련해서 현장을 패트롤하고 있는 안전부서 직원의 모습입니다. 안전부서에서 어떤 업무들을 수행하고 이 업무들로 인해서 설비 엔지니어들에게 어떤 관련 업무가 생기는지 다음 페이지부터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부서가 수행하는 굵직굵직한 업무들입니다. 크게 4가지 업무를 써놨는데 각각에 대해 하나씩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안전 관련 법규 대응 업무입니다. 산업안전공단이나 국가 차원에서 내려오는 안전 공문들을 확인하고 사업장에 적용해야 할 내용들이 있으면 현업의 각 장비 담당자들에게 공유하고 시정을 요청합니다. 안전부서의 소수 인원들이 사업장에 있는 몇백 대, 몇천 대의 장비나 시설들을 모두 손볼 수 없으므로 해당 장비나 시설 담당자들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죠. 두 번째로 국가 차원의 안전점검에 대응합니다. 정확히 몇 년 주기인지는 기억이 나지 않는데 주기적으로 국가에서 공무원들이 안전 관련해서 점검을 나옵니다. 이때 장비가 갖춰야 할 필수 안전 요소들을 갖추지 못했거나 미비된 사항이 적발되면 과태료 처분이 내려오거나 심한 경우 공장 가동을 중단시킬 수도 있는 큰 사안입니다. 과태료라고 해도 우리가 내는 범칙금처럼 단위가 작은 것이 아니고 대부분 억 단위의 과태료이기 때문에 지적이 나오지 않도록 현업 담당자들에게 가이드를 내려주고 요청이 잘 이행되었는지 확인합니다. 현업 입장에서 안전부서를 볼 때에는 물론 꼭 해야 하는 업무임은 알지만 일을 던져주고 지적만 하는 모양새이기 때문에 안전부서를 싫어하는 엔지니어들이 많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서 현장 작업 감리 및 허가입니다. 장비나 설비를 설치하고 유지 보수하려면 외부 작업자들이 현장에 들어와서 작업을 해야겠죠. 이런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작업들은 모두 안전부서의 사전 검토 및 승인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먼저 어떤 설비를 설치하는 큰 프로젝트가 있다고 할 때 이 프로젝트를 위한 작업 계획서를 안전부서에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요. 이 계획서 안에는 설비를 설치할 때 필요한 다양한 위험 작업들, 예를 들면 몇 미터 이상에서 진행되는 고소 작업이라든지 위험한 케미컬을 사용하는 작업이라든지 프로젝트 안에서 수행되는 모든 작업들에 대한 내용들과 그에 대한 안전 대책들이 빠짐없이 기록되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엔지니어들은 안전부서에서 몇 번씩이나 계획서를 반려당하고 미흡한 점을 보완해서 재상신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그래서 이 계획서가 통과가 되면 해당 프로젝트에 대한 작업이 가능해지는데 작업을 실시하기 전에 계획서와 별도로 하루하루 작업 허가서를 받아서 작업을 실시합니다. 이 작업 허가서 없이는 외부 작업자들이 현장에 출입할 수 없고요. 그래서 현장에 출입하는 외부 작업자들은 작업 현황판을 지참해서 작업 허가서나 안전교육 이수증, MSDS 등의 자료를 게시해 놓고 작업을 해야 합니다. 굉장히 엄격하고 귀찮게 느껴지죠? 세 번째 안전부서의 업무는 현장 안전 패트롤 및 지적 관리입니다. 아까 보여드린 사진이 현장을 패트롤하는 안전요원의 사진이고요. 작업 허가서에 명시된 작업만 수행하는지 또 그 작업에 대한 안전보호구는 잘 착용하고 있는지 안전수칙들을 위반하고 있지는 않은지 점검하러 오는 업무입니다. 이때 안전요원이 보기에 위험한 행동을 하거나 안전수칙을 위반하면 해당 작업이 즉시 중지되고 작업자들이 퇴출됩니다. 그리고 해당 업체는 벌점 등의 페널티를 받게 되는데요. 이 벌점 수치에 따라서
수일간 작업장 출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이러면 현업 엔지니어 입장에서 굉장히 스트레스 받는 일이 생기는데요. 왜 외부 업체가 벌점을 받는데 현업 엔지니어가 스트레스를 받느냐? 현업 엔지니어 입장에서도 작업이 마무리되어야 하는 납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외부 작업자들이 며칠 동안 작업장 출입이 제한되면 프로젝트 마감일이 지연되고 셋업 등의 전체 일정에 차질이 생기죠. 그래서 현업 엔지니어들 입장에서도 업체의 작업자들이 안전에 위반되지 않도록 관리 감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생산 장비 양산 전 안전 관련 내용을 점검하는 업무가 있습니다. 셋업할 때에는 미흡한 부분이 있을 수 있다고 치더라도 장비가 양산에 적용될 때는 회사가 요구하는 안전사양이 장비에 모두 적용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안전을 위한 인터락이 설비에 잘 적용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갑자기 야객 배관이 파열되거나 틈이 생겨서 리크가 발생했을 때와 같은 비상 상황에 대한 대비책이 수립되어 있는지 2중, 3중으로 장비들을 확인합니다. 이 야객 리크 상황을 가정하고 어떤 내용인지 조금 더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포토 공정에서 쓰이는 현상기 디벨로퍼인데요. 이 장비는 현상액도 사용하고 DI 워터도 사용하는 물을 많이 쓰는 장비입니다. 그래서 사진에 보시면 아래에 수많은 배관들이 보이죠. 그런데 저 배관 중 일부에서 야객이 리크되었다는 상황을 가정해 보겠습니다. 디벨로퍼의 야객은 사람이 맨손으로 만지면 굉장히 위험한 화학약품입니다. 이 야객이 리크되어서 장비 외부에 새어나가면 안 되겠죠. 그래서 저 배관들 아래에 리크 센서가 달린 판때기를 놓습니다. 야객이 리크되어 새게 되면 저 판때기 위에 있는 리크 센서에 닿게 될 거고, 야객이 새는 것을 감지해서 장비의 야객 공급을 차단하거나 장비 구동을 멈추는 등의 액션을 취합니다. 이러한 예시 이외에도 설비에 도어가 열려 있으면 작업자가 설비 안에 들어가 있을 수 있다는 가능성이 있기에 장비가 가동 안 되게 하는 방법도 있고, 다양한 기본적인 설비 인터락 개념들이 있는데 이러한 내용들이 장비에 잘 적용되어 있는지 양산 전에 최종 점검을 해주는 것도 안전부서의 업무입니다. 그래서 안전부서와 관련된 업무들을 정리해서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안전부서에서는 국가 차원에서 안전 관련 지침이 내려오면 해당 지침을 각 설비 담당자에게 내려주고 실제 적용을 요청합니다. 또한 국가 차원의 점검에도 대응해달라고 요청하죠. 두 번째로 현업 엔지니어는 외부 업체의 작업이 필요한 프로젝트에 대해 작업 계획을 수립하고 일일 작업에 대한 승인을 안전부서에서 득합니다. 물론 이 계획은 외부 업체에서 대부분 짜오지만 안전상의 문제가 있거나 추가 검토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현업 엔지니어가 업체를 대신해서 해명하고 싸워서 승인을 득해야 작업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작업 승인을 받았다 해도 안전부서는 수시로 현장 패트롤을 돌면서 작업을 감시하고 안전에 대한 위반 사항이 있으면 작업을 중지시키는 등의 조치를 취합니다. 취준생분들 입장에서는 안전 위반 사항이 있으면 당연히 그래야 한다고 생각하시겠지만 깐깐한 안전 요원들은 주변에 누가 봐도 추락할 만한 물체도 없고 컴퓨터 작업을 하고 있을 때에도 답답하게 안전모를 쓰고 있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이에 대해 항의하면 작업을 중단시키고 셋업 일정을 지연시켜버립니다. 무엇을 위한 안전인가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종종 있고, 이런 어이없는 상황이 나올 때마다 속으로 안전부서에게 쌍욕이 나오죠. 이런 업무 외에도 셋업 공장에서 장비 셋업이 끝난 후 양산에 들어가기 전에 안전부서에 설비에 대해서 안전성 검토를 요청하고 끊임없는 수정 작업을 거친 후에야 비로소 양산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현업 엔지니어 입장에서만 안전부서에 대해 들어보니 업무를 던져주기만 하고 소위 말하는 완장질만 하는 부서라고 생각하기 쉬운데요. 안전부서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꼭 그렇지만도 않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있었던 일을 하나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제가 초등학생 때 갑자기 학교 창문에다가 창살을 설치한 경험이 있습니다. 이유인즉슨 다른 학교에서 어떤 친구가 창문 밖 난간에서 장난을 치다가 떨어졌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보통의 학생들 입장에서는 창문에 설치된 창살이 답답하기도 하고 학교에서도 쓸데없는 비용이 들어간 거죠. 이런 것처럼 어딜 가도
해도 되는 것과 하면 안 되는 것을 구분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지만 상식을 넘어서는 돌발 행동을 하는 사람의 생명도 지켜야 하는 것이 안전부서의 입장이죠. 현업에서 일을 해보시면 생각보다 과도한 안전 규정들 때문에 답답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결국 그런 규정들은 아까 제가 말한 창문 난간에서 장난치다가 떨어진 아이처럼 한두 사람의 비상식적인 행동으로 인해 안전사고가 발생해서 생긴 경우가 많습니다. 안전 관련해서 현업 엔지니어는 별것 아니라고 느낄 수 있는 부분까지도 안전부서에서는 예민하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결국 서로의 입장을 바꿔서 생각해보고 이해할 필요성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강의 내용은 여기까지였고요. 여러분들께서 반도체나 디스플레이 관련 궁금하신 내용들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영상 제작에 반영하여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더 좋은 영상 만들어 보겠습니다. 긴 시간 수고 많으셨고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